지난 시간에 크롤링에 필요한 웹 기본 지식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진짜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이용해가지고 크롤링을 해볼 건데, 크롤링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크롤링이 웹페이지 데이터 수집하는 작업인 만큼 이 수집하는 대상이 되는 이 웹사이트 있죠? 여기를 쉬지 않고 크롤링하는 행위를 무한 크롤링이라고 해요. 무한 크롤링. 이거는 이제 크롤링하는 웹사이트의 자원, 리소스라고 하죠. 이 리소스를 독점해서 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게 되고 해당 웹페이지에도 부하를 줍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동일한 IP로 이제 막 무한 크롤링을 한다. 그러면 그 IP는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크롤링을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자면 이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어디지? 뭐라고 해야 되지? 크롤링? 서버비? 보시면은 특정 IP 하나에서 500만을 돌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제 한창 이제 뭐라고 해야 돼? AI 있죠? AI한테 학습시키기 위해서 맞춤법 같은 거 있죠? 거대 언어 모델, 요즘 핫한 LLM 있죠? 얘한테 학습 자료로 주려고 해당 맞춤법 검사기 페이지를 무한 크롤링인지는 모르겠는데 500만 번 정도 돌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서버비가 많이 나왔고요. 이런 피해가 진짜로 존재하니까 크롤링 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크롤링 하고 나면은 2초 정도 정지하고 나서 다시 크롤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한 크롤링 방지. 그리고 한 가지 저작권. 뭐 신문 기사나 책 아니면 뭐 사진, 논문 뭐 이런 저작권 있는 자료 있죠? 이거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돼요. 저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러라고 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저작권. 그래서 전 시간에 언급했듯이 인터넷에 접속해 그 해당 서버의 파일을 요청하면은 서버가 그 요청에 의해 해당하는 파일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페이지 들어올 때도 뭐 이런 거 있죠? 단축 주소지만 이거 입력하면은 이런 요청을 얘한테 주면 서버에서 이 페이지가 이 주소로 단축되어 있으니까 보여줘서 우리가 수업 페이지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터넷 주소는 서버의 주소를 기억하기 쉽게 만든 거고, 서버에 요청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제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get과 post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먼저 get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예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 get 방식은 인터넷 주소 얘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나 파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검색어를 입력하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검색하면은 인터넷 주소를 보세요. 여기 끝부분에 n% 쿼리하고 쿼리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한 내용이 쿼리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전달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갯방식. 한 가지 사례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 방송통신대학 알죠? 원서 접수하는 부분에서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서 접수하는 페이지에서 URL에 나와 있나? 이건 사과문이잖아. 마찬가지, 그냥 없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방통대 원서 접수 페이지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네이버 검색했을 때 검색어가 이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한 내용 있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디 갔어? 이런 거 있죠? n% 뒤에 붙는 내용들 여기에 들어가서 서버에 요청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n%하고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값, 숫자를 조금만 바꿔도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검색어를 새로 엔비디아라고 입력을 하면 어때요? 이번에는 쿼리라는 변수같이 생긴 거에 엔비디아가 들어갔죠. 새로운 검색어. 그리고 전에 입력했던 거는 오쿼리에 들어갔고, 이 링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다가 검색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할까? 이번엔 검색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화면이 나오죠. 검색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죠. 네이버는 get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서버에 전달되는 내용이 이 쿼리라는 변수 같은 거에 담겨서 전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 포스트. 사용자가 필요한 값을 추가해가지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get이랑은 다르게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내용을 body 있죠? 그 body 태그 내부에서 전달을 해요, 서버에. 그래서 여기를 볼 게 아니라 개발자 도구를 봐야 됩니다. 개발자 도구는 F12키 누르면 볼 수 있는데, 이게 동행복권 페이지를 예시로 여기서 당첨 결과 자
회차예요, 회차. 지금 1008회를 조회했죠. F12키 눌러가지고 이 네트워크 탭, 그런 다음에 다시 회차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디에 있는 내용들이 올라가죠.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라 서버랑 통신하는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게임 리절트 2라는 거를 클릭해보면 리퀘스트 URL, 요청한 URL이고 리퀘스트 메서드가 포스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스, 여기서 스테이터스 코드 보면 HTTP 상태 코드 나오죠? 205K. 상태 코드에 따르면 200은 통신에 성공했다고 알려주는 코드였어요. 그리고 페이로드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요청한 회차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다른 회차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똑같이 통신을 하고, 다시 게임 리절트 2 이쪽에 보면은 1094회에 대한 요청사항이 포스트 방식을 통해서 서버에 요청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주소는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을 통해서 좀 서버랑 통신을 한다. 그러면 개발자 도구 F12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탭에서. 요거는 엘리먼트라고 해서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HTML 태그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도 봐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크롤링이 HTML 정보를 받고 해당 HTML에 이런 태그들 있죠? 태그나 아니면 그 태그에 있는 속성들, ID 속성이나 뭐 스타일 속성, 클래스 속성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크롤링에 좀 뭐라고 해야 돼? 세 단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HTML 정보 습득, 그 다음에 습득한 HTML 파일 태그 속성 찾다라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클렌징, 이 과정을 거칩니다. HTML 정보 습득하는 거, 파싱, HTML로 파싱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는 리퀘스트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get 함수가 있고 post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HTML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바로 가져온 정보는 진짜 말 그대로 텍스트 형태입니다. 텍스트 형태. 보기 편한 HTML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 형식으로 돼 있는 걸 HTML로 파싱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때 필요한 게 BS4라는 패키지예요. 뭐 뷰티풀 숲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뷰티풀 숲. 이 패키지의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한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단계죠.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태그 또는 속성의 위치를 파악했으면 가져와서 클렌징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거죠. 수업 페이지에다가 참고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써보시고요. 명언 수집, 명언 페이지? 명언 모음 페이지라는 건데 여기서 바로 열어 드릴게요. 크롤링 예제 사용할 페이지 주소예요. 명언을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언이 있고 명언을 한 사람 그리고 명언을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언을 먼저 크롤링 할 거라면은 이 명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개발자 도구 F12키 눌러가지고 연 다음에 여기서 이거 클릭하고 요거 있죠? 이거 클릭하고 여기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이 위치가 이 내용이 이런 태그에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 스팬 태그에 있네요. 클래스 속성에 클래스가 텍스트인 스팬 태그 안에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가 어떤 태그에 어떤 속성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이걸 토대로 크롤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와서 콜앱 말고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일단 임포트를 먼저 해야 돼요. 임포트 리퀘스트 얘는 rq라고 하겠습니다. rq. 그런 다음에 URL을 내가 크롤링하고자 하는 URL 있죠?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하려는 페이지 주소 요거를 따로 저장해 뒀다가 지금 get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rq에 get이라는 함수한테 이 URL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URL은 명언 사이트니까 변수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get 함수를 쓴 거는 get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를 실행하면 리스폰스 200 나왔죠? 이게 HTTP 상태 코드입니다. 200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 자, 그러면 이 URL을 get 방식으로 요청해가지고 쿼트에 담았는데 자, 이 쿼트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컨텐트라고
확인을 해 보시면 네, 여기 뭐 보이죠?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HTML HTML 정보를 습득했는데 파싱하기 전 그 텍스트 상태예요. 아직 텍스트 나의 것 자체의 HTML 텍스트 형식의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거를 HTML로 파싱 해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BS4라는 패키지였죠. 그냥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거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임포트 하려면 뷰티풀 숲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임포트 해온 패키지 내에 이 텍스트로서의 HTML 얘를 뷰티풀 숲 객체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뷰티풀 숲 객체가 된 뒤에는 진짜로 HTML 파일이 된 거니까, 파일처럼 파싱한 거니까 실행을 해보면 뭐야? 다시 자, 그럼 다시 텍스트로서의 HTML이고, 여기서는 진짜로 HTML 파일 파싱 결과. 네? 아, 오케이. 사실 변수 이름이라서 상관은 없었지만, 어쨌든 보기 편한 HTML 문서처럼 나왔죠. 이렇게 한번 거쳤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되시죠? 뷰티풀 숲 객체로 만들어줘야 HTML로 파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위치를 파악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스팸 태그인데 클래스 속성에 텍스트가 들어있는 거. 근데 얘는 div 태그 밑에 있죠. div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과 후손이 있는데, 자식은 바로 인접한 태그, 얘 바로 이 div 밑에 바로 있는 거 스팬, 얘는 이 div의 자식이다라고 보면 되고, 얘 밑에 얘 밑에 얘 밑에 있죠. 하지만 얘랑 얘는 떨어져 있지만 자식은 아니죠. 근데 얘는 후손이에요. 스팬은 이 div의 후손이다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각설하고 위치를 찾았잖아요. 이 위치 찾은 걸 토대로 이 명언을 추출할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때 find all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자, div 태그 이름입니다. 태그 이름. 그리고 클래스였잖아요.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div 태그고 클래스가 쿼트니까
근데 여기서 이 클래스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 만들 설계도 정의할 때 쓰는 키워드라서 언더바 하나를 붙여줘야 돼요. 언더스코어. 여기다가 이제 태그 이름을 써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찾은 거 쿼트의 div 태그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해보면 명언 부분 들어있는 위치 나오죠. 쭉 이렇게. 그리고 말한 사람까지 나오죠. 왜냐면 지금 범위를 div 태그로 했잖아요. 이 태그 내부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그 내부는 이 영역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보시면 또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어요. 대괄호 보이죠? 그렇다는 건 인덱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이면 첫 번째죠? 가져온 거 리스트 객체 내부에서 첫 번째 거. 여기 보기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쉼표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0번째에서 0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 HTML 태그가 나오죠. 여기서 또 find all을 사용할 수 있어요. find 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스팸 태그의 클래스가 텍스트인 거, 스팸 태그의 클래스가 텍스트인 거 보면은 어때요? 나왔죠? 근데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을 추출해야 명언만 완전히 추출한 게 되는 거니까 얘도 그리고 또 리스트 형태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비록 하나밖에 안 들어있지만 첫 번째 거에서 텍스트라고 점 텍스트라고 해준다면 이제 명언만 완벽하게 추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월드 에이지 we have created 라고 돼 있는 거 똑같이 가져왔죠? 네, 근데 어때요? 지금 find 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div 태그 내부에서 클래스가 쿼트인 거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팸 태그 얘가 밑에 자식이니까 스팸 태그에 클래스 텍스트인 거 또 찾았죠. 지금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대상이 그 두 개 감싸져 있었으니까 find all 쓰기에 부담이 없는데 만약에 좀 깊숙하게 숨겨져 있으면 find all이라는 함수를 숨겨진 만큼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편하죠? 불편하긴 한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이 명언 말고도 모든 명언을 한 번에 다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스트를 이용할 거예요. 자, 리스트 안에서 폼은 돌리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순회할 만한 대상이 얘죠? 얘를 순회하면서 가져온 거 얘 텍스트죠? 텍스트인데 일단 가져오는 i는 HTML 그대로 날 것이니까 여기서 find all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가져온 것에 텍스트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리스트는 해당 스팬 태그이면서 클래스가 텍스트일 때 요소가 한 개인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첫 번째 거를 뜻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명언이 다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명언, 두 번째 명언, 세 번째 명언,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이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find all, 좀 부담스럽죠? find all. 이거 말고 더 쉬운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select라는 방법이에요. select. 쿼트 HTML에 select라는 함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치가 어땠냐면은 div 태그에 스팬 태그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div가 스팬의 부모고 스팬은 div의 자식이니까 이 관계를 표현할 때 꺽쇠 하나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div인데 클래스가 쿼트였죠? 그리고 클래스는 선택사로 점을 쓴다고 했습니다. id는 샵이었고, 그래서 div 태그인데 클래스가 쿼트인 것의 자식 스팬 태그인데 스팬 태그도 클래스니까 점 찍고 텍스트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쿼트 텍스트 보이죠? 얘도 리스트 안에 스팬 태그인데 클래스가 텍스트인 것들의 요소가 주된 리스트가 됐습니다. 리스트가 나왔고요. 좀 find all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HTML 태그의 관계를 알면은 굳이 여러 번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select 함수를 쓰면 한 줄에 정리 가능하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명언만 추출해보자면 리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져온 얘의 텍스트만 본다면 똑같이 명언만 가져올 수 있죠. 명언에 해당된 부분만 추출됐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실습 시간을 드릴게요. 수업 페이지에 걸려있는 이 명언 모음 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명언을 말한 사람의 목록만 추출해서 이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명언을 말한 사람의 이름만 가져오려면 여기서 이 태그,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태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쪽에 있죠? 위계를 보면은 스팬 태그 안에 있기는 한데, 자, 이 안에 있는 이 스팬 태그는 div 클래스의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클래스가 쿼트인 div 태그의
자식인 스펜의 또 자식이죠. 클래스가 어서고 이름이 스몰 태그인. 그럼 이거를 select 함수를 이용한다면 잠깐. 명언을 말한 사람만 가져오기. 자, 여기서 얘는 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명언을 말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div 쿼트 안에 위치가 스펜 태그였죠? 그냥 스펜 태그. 클래스나 아이디 이런 거 없죠? 스펜의 자식인데 스몰 태그이면서 클래스가 텍스트. 아니 텍스트 아니라 어서인. 그러면 해당 클래스 내부에 명언을 말한 사람의 내용까지 전부 다 담겨있는 상태로 가져오죠. 얘를 다시 리스트 방식, 리스트 안에서 폼은 돌려가지고 이 텍스트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추출한다면 명언을 말한 사람만 가져오죠. 텍스트 정보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말한 사람만 리스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명언을 말한 사람에 대한 내용. about이죠? about. 요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얘는 a 태그에 href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속성에 어떤 링크 주소가 들어있죠.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about이니까 일단 얘 위치도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은데 이제 a 태그인 것 뿐이고, 근데 a 태그가 클래스나 아이디가 없으니까 스몰 빼고 a라고 써주면 되고, 얘는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태그를 찾는 거예요. 태그를 찾을 수 있는 곳까지,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곳까지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속성 값이 다 보이죠? 속성, 이 링크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링크만 뽑으려면 보세요. 링크 하나 뽑는데 여기 첫 번째 거 이거를 뽑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리스트 형태니까 첫 번째 거에 속성 이름이 href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속성의 속성값만 가져왔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가져와야 될 게 텍스트가 아니라 속성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about에 들어있는 모든 링크 추출하죠. 이렇게 쉽게 한 번에 추출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네이버의 증권에서 금융권 뉴스 제목 추출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금융
finance.naver.com 접속한 다음에 여기 뉴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속보. 자, 클릭하면 URL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서버에다 요청한 방식대로 get 방식을 이용해서 얻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발자 도구 열고요. 네트워크 열어가지고 새로 고침 한번 하면은 뉴스 리스트 네이버다 했을 때 뭐 섹션 ID2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이것보다 방식을 알려면 헤더스에 있죠. 일단 요청한 URL이고 리퀘스트 메서드는 get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 방식이 정상적으로 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제목들. 이것도 이거 클릭하고 얘네들 위에 클릭해보면서 확인해 보면은 DL 태그 밑에 DT 태그 밑에 A 태그로 있죠. DL 태그 기사의 목록일 겁니다, 이게. 그리고 DT는 이게 아티클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 영역이고, 여기서 이 제목 내용 제목만 본다면 이 부분 달라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면 A 태그를 봤을 때 타이틀 속성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 href는 링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번 제목만 하나 해볼 건데 박스 하나, 셀 하나 추가하고, 여기 줄 수가 없었네. 임포트 하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bs4 패키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증권 여기 실시간 속보 페이지를 줘야 되죠. URL에다가. 그런 다음에 get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rq의 get 함수 안에다가 URL을 인자로 주고 변수에다 하나 저장한 다음에 데이트를 출력하면은 response 200 잘 나오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통신 잘 됐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겠죠. 요거를 다시 뷰티풀 숲 객체로 만들어서 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HTML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HTML 정보까지 깔끔하게 잘 했고, 정보를 확인하고 제목만 보자면 DL 태그 밑에 클래스가 아티클 서브젝트인 DT 태그 안에 자식으로 A 태그에 있는 거죠. 타이틀의 속성값. 제목이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뽑으려면 텍스트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속성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속성값을 가져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HTML에 select 함수 적용하고 DL 안에 DP에
아티클 서브젝트였나? 서브젝트 A 태그. 얘를 HTML selec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거 봤을 때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제목만. 근데 조금 이상한데? 아티클 ID DT 태그. 잠시만요. 요게 나와야 되는데 놓친 게 하나 있나? DD요? DD가 요거는 아니고 DT? 아니, DL의 아티클 서브젝트. 얘는 DT인데? DL 안에 잠깐 지금 얘는 조금 다르네. 여기 아티클 서브젝트가 클래스인 부분, 여기는 또 DD네요. 뭔 차이지? 아티클 서브젝트, 여기는 다 제목이 DD인데 얘만 DT에 있네. 보니까 DT에다가는 썸네일인데 DT는 썸네일이네. 여기만 조금 예외가 있나봐요.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DD로 하고 쓸 때 전체 내용이 나왔죠? 리스트 안에 들어있고요. 그럼 여기서 제목 하나만 뽑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요소에 속성명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DD 밑에 있었으니까 타이틀 속성 값을 보여주면 첫 번째 것만 나오잖아요. 첫 번째 게 맞는지 바뀌었나? 그 사이에? 이게 실시간 속보라서 바뀌었네. 속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속성만 가져왔고, 그러면 이것도 전체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i의 타이틀에 HTML select를 순회하면서 가져와야 현재 속보 제목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텍스트만 가져왔어요. 텍스트만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테이블 표 있죠? 표 자체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소페이지에다가 참고로 페이지에다가 테이블 크롤링 레저 페이지. 소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크롤링 3단계 이거 쓴다고 해놓고 안 쓰네.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보이는 이 표 있죠? 이 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주식이나 뭐 ETF 이런 금융 활동을 하시면 알겠지만, 금융 활동이라 하기 좀 그런데 어떤 기업의 금융 상태? 그런 것, 금융 데이터는 표 형태로 제공됩니다. 여기는 지금 국가별 시가총액이에요. 주식 시가총액인데 1위가 미국이죠. 2위 중국, 3위 일본. 이 표 자체를 가져올 건데 내려보면은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표가 있고요. 여기서 테이블 첫 번째 것만 가져와 볼 건데, 자, 하나 더 추가하고 테이블 크롤링 가져올 때 사용할 거는 판다스입니다. 판다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URL 가져와서 저장해주고 판다스 안에 있는 read htm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read html 얘한테 URL을 준다고 한다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테이블이죠. 요거는 인덱스라서 0부터 시작했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중국, 일본 순서대로 표를 가져오죠. 그래서 얘도 대괄호 안에 있으니까 이 테이블도 타입이 리스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마켓 캡이라는 표가 있고 이 링크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리스트 형태로. 그리고 나온 거 보면은 이 리스트의 요소는 2차원이죠.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당연한 거죠. 표를 가져왔으니까. 여기 나온 결과들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0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100에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뭐 히스토리컬 나와 있는 거, 얘도 얘는 좀 보기가 좀 힘들게 나와 있네. 얘는 안 가져왔나? 월드마켓 캡, 토탈 마켓 캡? 여기 옆에 거를 가져왔네? 옆에 거? 잠깐만, 그러면 토탈 마켓 캡.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가져왔구나. 지금 이렇게. 그러면 히스토리컬 어쩌고는 좀 더 밑에 있겠죠? 여기 쉼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거가 100일 곱하기 5, 얘가 행이 101개인 거 확인했고,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죠? 여기서는 마지막에 가져온 데이터 프레임의 사이즈 또는 쉐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나머지는 알아보기 힘들고 겟 방식으로 크롤링 해봤고요.
음. 어, 테이블 형태는 판다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